안녕하세요. 3학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째 디딤 영상에 이은 디딤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완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 보완 처분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보완 처분 중에서 보호 관찰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이 보완 처분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대안적 제재수단, 형벌과 다른 대안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보호관찰이죠.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치료감호라는 보완 처분이 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나 마약,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런 치료감호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명령 제도가 있네요.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이런 수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에 무보수로 사회에 유용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회봉사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완 처분 중에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호관찰에 대한 얘기는 여기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이렇게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통해서 일정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떤 잘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게 하는 그런 형사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그래서 이 보호처분은 몇 세냐면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 내려지는 것으로서 보호관찰, 이 보호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리면 보호관찰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이 있으며, 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이거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점에서 다른 어떤 형벌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등을 보호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년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의 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는 점. 14세 이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14세 이상이면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런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데 어떤 그 보호처분이 아닌 범죄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형벌이 부과돼서 가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가는 경우에는 수용 경력도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그쵸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되고, 형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여기서 적정한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바로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얘기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명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건 뭘까요? 그쵸?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고, 자, 6번은 유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범죄로서 성립한다. 그 다음 법령에 의한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행범의 체포 얘기했습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 그쵸 바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뭐 의사가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하다가 다치게 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역은 근거와 달리 자 노동형 뭐라고 했죠? 정의역을 부과한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하면은 보완 처분이 있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게 내릴 수 있다. 14세 이상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는 소년은 어떨까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거죠. 근데 소년법상의 그런 어떤 그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거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를 그쵸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형벌 중 구속, 금고, 구류 공통점은 여기서 구속이 아니라 여기 징역이라고 봐야 되겠네. 징역, 자유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눈다면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명예형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이렇게 있고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사 정책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했는데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성범죄자 뭐 등록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A법. 여기서 A법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형법을 의미하는 거죠. 형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정답은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자의적 보복이나 응징을 금지하는 거고 자 국가 형벌에 대한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했는데 자 국가 형벌권에 대한 재량을 확대한다는 말, 이 말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4번은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보호적 기능과 관련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죠.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유추해석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면은 유추해석도 가능하고 피고인에게 그 유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해당 범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범죄라도 매우 엄한 처벌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거는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벌 법규는 형평성을 위해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 이거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과 관련 있죠. 그 다음에 5번 범죄 형벌을 규정한 성문의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관습형법을 적용한다. 이거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 관련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 있는 거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 있습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요. 파생 원칙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건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근대와 비교하여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이것은 정답은 뭘까요?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거죠? 자, 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가는 거니까 이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5번 문제도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그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니은은 뭐에 해당될까요?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거죠?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것에서 맞고, 그 다음에 리을은 심신상실자니까 책임 조각 사유가 돼서 다가 되겠죠. 그쵸? 디귿은 아무리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하여튼 도시락 훔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자, 갑 13세니까 뭐가 될까요? 갑은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가 돼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죠. 자, 을은 자, 협박을 받았죠. 협박을 받았으니까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밑줄진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여기서 가는 뭘까요? 형벌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보안 처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수고했습니다.